김남진, 이순자, 박영수. 복수는 이름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의 이름인 박춘길은 없고 대신 김남진이라는 이름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진을 보니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왜 춘길 씨 이름이 김남진으로? 복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가짜 이름을 사용한 걸까요? 아니면 연구소에서 임의로 바꾼 걸까요? 경상북도 문경의 산골 마을,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이복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깜깜했지만 복순에게는 이미 몸에 밴 시간이었죠. 춘길 씨,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복수는 남편의 어깨를 살살 흔들어 깨웠습니다. 박춘길은 눈을 뜨자마자 복순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복순 씨 또 나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안해요. 뭘 미안해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에요? 복수는 남편의 볼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정이 깊었죠. 춘길은 불편한 몸을 일으키며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부엌으로 향한 복순은 물을 끓이며 남편의 약통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중풍 후유증을 위한 재활약까지 모두 12개의 알약을 정성스럽게 손바닥에 올려놓았죠. 약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복순의 마음은 남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춘길 씨, 약 있으니까 꿀물에 타서 드세요. 복순은 따뜻한 꿀물과 함께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으며 복순의 손등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복순 씨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요. 다 나 때문이에요. 손이 거칠면 어때요? 춘길 씨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복순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약을 먹도록 도왔습니다. 춘길이 약을 다 먹고 나면 복순은 항상 따뜻한 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었죠. 그때마다 춘길은 복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 씨, 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복받았죠. 춘길 씨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복순의 모습을 바라보며 춘길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순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춘길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순 씨, 내가 콩나물 다듬을게요. 춘길은 불편한 손으로도 콩나물을 하나씩 다듬었습니다. 복순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죠. 춘길 씨,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나도 뭔가 도와야죠. 당신 혼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부엌에서는 낡은 라디오가 80년대 트로트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눴죠. 복순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그럼요, 춘길 씨가 장에서 저한테 사과를 사주셨잖아요. 그때 복순 씨가 너무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요. 복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난 뒤 복순은 읍내로 장을 보러 나가려 했습니다. 춘길은 복순의 손을 잡고 말했죠. 복순 씨, 길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거운 건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알았어요. 춘길 씨도 집에서 안전하게 계세요. 복순이 나가기 전에 춘길은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복순 씨 좋아하는 호떡이라도 사드세요. 춘길 씨가 더 필요한 거 있을 텐데. 당신이 행복한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시장에서 무와 배추를 사고 약국에서 남편의 처방전을 받아온 복순은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쉬어갔습니다. 그때 벽보에 붙어 있는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65세 이상 대상, 무료 건강검진, 교통편 제공. 복수는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모든 검사가 무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동안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던 복순에게는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남편에게 검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춘길 씨, 무료 건강검진이 있대요.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춘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 씨, 나야 뭐 이미 아픈 몸인데. 당신이나 받으세요. 아니에요. 춘길 씨도 꼭 받아야 해요. 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복순의 간절한 부탁에 춘길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 자신보다는 복순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복순은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의 직원이 내일 오전 9시에 마을 입구로 버스가 온다고 알려줬죠. 그날 밤 복수는 남편의 옷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춘길 씨, 내일 검진받고 나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춘길은 복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복순 씨, 당신이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야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춘길 씨만 있으면 세상이 다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춘길 씨, 일어나세요. 오늘 검진받는 날이에요. 춘길은 눈을 뜨자마자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 씨, 혹시 오늘 안 가도 될까요? 왠지 불안해요. 왜요? 무료로 건강을 체크해 주는 건데 좋은 일 아니에요? 복수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춘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복수는 남편의 옷을 정성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까지 마치 중요한 곳에 가는 것처럼 차려입혔죠. 춘길 씨, 오늘 멋져 보여요. 복순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챙겨주니까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오전 9시가 되자 마을 입구에 하얀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는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타고 있었어요. 복수는 남편의 팔을 부축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 복순 씨도 오셨네요. 이웃 마을에 사는 김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버스 안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혼자 온 어르신들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온 경우는 복순과 춘길이 유일했죠. 버스 기사는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편안히 앉으세요. 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복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지나갔고 춘길도 신기한 듯 밖을 구경했어요. 복순 씨, 언제 이렇게 멀리 나온 게 언제였나요? 그러게요. 우리 신혼여행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복순 씨가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예쁘지만요. 복수는 남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애정어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1시간쯤 지나자 버스는 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생명과학연구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수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이라고 했는데 연구소라니. 춘길 씨, 여기가 병원인가요? 글쎄요.
연구소라고 적혀 있는데. 하지만 친절한 직원들이 나와서 어르신들을 안내했습니다. 복수는 남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접수를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원은 복순과 춘기를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수는 당황했어요. 저희 같이 있을 수 없나요? 남편이 혼자서는 힘들어해요. 죄송하지만 검사 특성상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수는 마지못해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춘길은 복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복순 씨,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면 다시 만날 거예요. 춘길 씨도 조심하세요. 아픈 곳 있으면 꼭 말씀하시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혈압, 혈액 검사, 엑스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복수는 남편을 기다리며 로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춘길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검사를 마치고 나왔지만 춘길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남편이 언제 나오나요? 복순이 직원에게 물어보자 직원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분은 정밀 검사가 필요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밀 검사요?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수는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춘길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였죠. 춘길 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곳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춘길은 복순의 손을 잡으며 웃으려 했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버스에서 돌아오는 길, 춘길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복순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죠. 복순은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복순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춘길 씨,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다른 거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춘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수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검사 때문에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복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남편을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길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복수는 당황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춘길 씨 어디 계세요?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마당에도 춘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춘길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멀리 갈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춘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제 검진에서 돌아온 후 춘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병원에서 뭔가 말했나? 복수는 어제 검진을 함께 받았던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 집도 비어 있었어요. 옆집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할머니요? 어젯밤에 어디론가 가셨는데 큰 차가 와서 모셔갔더라고요. 복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할머니도 사라진 거였어요.
혹시 어제 검진버스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싶어 이웃 마을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검진을 받았던 어르신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박할아버지, 이할머니, 최할아버지까지 모두 어젯밤 또는 새벽에 연락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복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할머니, 아마 자발적으로 어디 가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아니에요. 제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세요.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경찰은 복순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억울했지만 혼자서라도 남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어제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간 버스, 대한생명과학연구소,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까지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버스 번호를 기억해봐. 복수는 머리를 쥐어짜며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버스 뒤편에 적힌 번호가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경북 77바 3492였던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읍내 버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번호의 버스는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버스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서 온 버스인가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물어봤지만 이장도 검진 행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순 씨, 나도 그런 검진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우리 마을에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닌 것 같소?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 누군가 소문을 낸 모양이지. 복수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공식적인 검진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간 그곳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어제 가져온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병원 이름도 없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지금 걸어보니 연결되지 않았어요. 속았구나.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 복수는 자책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어 남편을 위험한 곳에 보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을 찾아야 했어요. 복수는 마을 통신사로 갔습니다. 혹시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다행히 직원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대전 쪽에서 끊어졌네요. 정확한 위치는 대한생명과학연구소 근처입니다. 복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어제 간 그곳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신호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자세한 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알 수 있어요. 복수는 다시 경찰서로 갔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면 대전까지라도 가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시 아프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선량한 노인들을 속여서 어디로 데려간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죠. 춘길 씨, 꼭 찾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서 데려올게요. 복수는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대전에 가서 직접 그 연구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을 바라보며 남편도 같은 달을 보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수는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마음만은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작은 가방에 며칠치 옷가지와 용돈을 챙긴 복수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대전행 버스표 한 장 주세요. 표를 끊으며 복순의 손은 떨렸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먼 곳에 가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춤길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복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지만 남편도 이 길을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춘길씨 무서웠을 텐데. 대전에 도착한 복수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대한생명과학연구소를 가달라고 했지만 기사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할머니, 그런 곳이 있나요? 제가 대전에서 10년 넘게 택시 운전하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복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휴대폰으로 검색해달라고 부탁했죠. 다행히 주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어요. 경비원이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남편이 어제 여기서 검진을 받았는데 집에 안 돌아왔어요. 경비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제발이요. 제 남편만 찾으면 바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경비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담장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입구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때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뭘 찾고 계세요? 복수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곳에 대해 아시는 게 있어요? 검진을 해주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검진하는 곳이 아니에요. 노인들을 데려와서 실험하는 곳이에요. 복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험이요? 여기 들어온 노인들. 돌아간 사람 없어요. 다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 복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였어요. 제발요, 제 남편을 도와주세요. 할머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안이 너무 삼엄해서. 하지만 청소부 아주머니는 복순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문이 열려요. 그때 몰래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복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제 남편을 찾아야 해요.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복수는 연구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여러 개의 동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복수는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빈 방이었지만 어떤 방에서는 이상한 기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방에서 이름표들을 발견했습니다. 김남진, 이순자, 박영수. 복수는 이름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의 이름인 박춘길은 없고 대신 김남진이라는 이름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진을 보니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왜 춘길 씨 이름이 김남진으로? 복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가짜 이름을 사용한 걸까요? 아니면 연구소에서 임의로 바꾼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있던 사진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복순이 전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춘길 씨가 언제 이런 사진을?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사진 속 남편은 복순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급하게 사진을 가방에 넣고 숨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거기 누구야? 복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에 가까운 나이에 빨리 뛸 수는 없었어요. 경비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복수는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어요. 정신이 흐려지면서 복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춘길 씨, 미안해요. 의식을 잃기 전 복순이 들은 건 경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 빨리 연락해. 이 할머니 어떻게 할 거야? 복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의 비밀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복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생길 줄 몰랐는데 복수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 여기저기가 아팠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걸 깨달은 복수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복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헷갈렸거든요. 제가 여기 얼마나 있었나요? 이틀 정도 되었어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복수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연구소에서 남편을 찾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일말이에요. 급하게 가방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 있는 사진들. 복수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복순을 보자 반가워했어요. 복순아, 정말 너구나. 복수는 그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나야, 윤옥이.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옥이는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옥이야? 정말 너야? 어떻게 나를 찾았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 가방에서 내 전화번호를 찾았나 봐. 복수는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정말로 오래된 전화번호부에 윤옥이의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 적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번호였는데 아직도 쓰고 있었나 봅니다. 옥이야, 나 정말 힘들어. 복수는 윤옥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일, 연구소에서 본 것들, 그리고 사진까지. 윤옥이는 복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아,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뭐라고? 윤옥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도 1년 전에 그 연구소에 갔어.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옥이도 같은 일을 겪었다니. 그럼 옥이 남편은 어떻게 됐어? 못 찾았어.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됐고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 윤옥이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복순이 본 것과 비슷한 자료들이었어요. 나도 조사해봤는데 그 연구소가 정말 이상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정작 뭘 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복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이라면 합법적인 일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걸까요? 윤옥이는 복순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복순아,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무슨 일인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약 실험을 해. 그것도 위험한 약들로.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위험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실험 대상자들이 대부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이야.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말이야. 그럼 우리 남편들은? 우리 남편들처럼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아. 윤옥이는 복순이 가져온 사진들을 봤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말이에요. 복순아, 이 사진들 어디서 났어? 연구소에서 찾았어. 춘길 씨 이름표 옆에 있었어. 윤옥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순아, 이 여자.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구야? 연구소 직원이야. 내가 남편 찾으러 갔을 때 봤어. 복수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연구소 직원과 무슨 관계였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가짜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윤옥이는 복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아마 내 남편이 연구소와 어떤 거래를 했을 수도 있어. 거래? 돈을 받고 실험에 참여하기로 한 거 말이야.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거고, 복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에게 그런 큰 비밀을 숨겼다니. 그럼 춘길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데려간 건 아마. 윤옥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알 수 있었어요. 실험이 위험한 단계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더 이상 실험 대상으로 필요 없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기야, 그럼 우리 남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윤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연구소 내부 정보는 알 수가 없어.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복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더 큰 비밀만 알게 된 거였어요. 게다가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복수는 태어난 다음 날 윤옥이와 함께 다시 연구소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대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윤옥이가 1년 동안 조사한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순아, 저기 봐. 저 건물 뒤편에 작은 문이 있어. 윤옥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직원들이 드나드는 것 같은 출입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멀리서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 명의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복순이 사진에서 본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힌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야. 사진에 있던 여자.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남편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접근하기는 위험해 보였어요. 윤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저 여자를 따라가 보자. 어디로 가는지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복순과 윤옥이도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가 멀리 앉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박춘길 씨 건 어떻게 할까요? 아직 가족이 계속 찾고 있어요. 복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송하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옥이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방금 박춘길 씨에 대해 말씀하셨죠? 여자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순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박춘길의 아내예요. 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저는 박춘길이라는 분을 모르는데요.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복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진은 뭔가요? 분명히 당신과 제 남편이 함께 있잖아요. 여자는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어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연구소에서 가져왔어요. 제 남편 이름표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윤옥이가 다가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언니, 우리는 그냥 가족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나쁜 일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따라오세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김미영이에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그럼 제 남편을 아는 거네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춘길 씨, 사실 10년 전부터 저희 연구소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이라면 남편이 중풍에 걸렸을 때였어요. 무슨 계약이요? 임상실험 참여 계약이에요. 중풍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시기로 했죠. 김미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치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실험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더 위험한 실험들이 시작된 거죠. 복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위험한 실험에 10년간 참여하고 있었다니. 그럼 춘길 씨가 매달 받던 돈은 실험 참여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받고도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은 남편 간병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럼 이번에 갑자기 데려간 건 왜요? 김미영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험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단계는 뭐요? 생존율이 낮아요. 거의 대부분이. 김미영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옥이가 김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제 다른 시설로 이송됐어요. 더 큰 연구소로요. 어디에 있는 연구소요? 김미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대형 연구소예요.
거기서 최종 실험이 진행될 거예요. 복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송된 거였어요. 게다가 위험한 실험까지 기다리고 있다니. 제발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김미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더 철저해요.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복수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겠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미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복수는 김미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날 밤 복순과 윤옥이는 모텔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남편을 구해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과 윤옥이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김미영이 알려준 주소를 보니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연구소였어요. 복수는 가방 속에 남편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복순아,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 여기가 마지막 기회일 거야. 윤옥이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구하지 못하면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하철을 갈아타며 연구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대전에 있던 곳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여러 개의 건물이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경비가 너무 삼엄해. 복수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도저히 접근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윤옥이가 좋은 생각을 냈습니다. 복순아,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어도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언론에 제보하는 거야. 기자들이 취재하게 하면 연구소에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복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자들이 믿어줄까요? 오기야,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 충분할까? 윤옥이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1년간 수집한 자료들과 복순이 연구소에서 가져온 사진들, 그리고 김미영에게서 들은 증언까지 생각보다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인근 지역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사정을 설명하니 다행히 한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들, 정말 심각한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런 제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복수는 모든 자료를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들, 이름표, 그리고 김미영과의 녹음까지 윤옥이가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어요. 기자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런 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기자는 즉시 취재팀을 꾸렸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연구소로 향했어요. 복순과 윤옥이도 동행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서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기는 기밀 연구시설입니다. 취재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야죠. 경비원과 기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복수는 담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내부를 살펴봤어요. 그때 한 건물 창문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봤습니다. 춘길 씨, 복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로 남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복순의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뭘 보셨어요? 저기 창문에 제 남편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는 망원 렌즈로 그 방향을 촬영했습니다. 비록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때 연구소 안에서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기자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무허가 촬영은 불법입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취재하는 거예요.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복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남편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윤옥이와 상의한 끝에 복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정문에서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 담장 뒤편으로 돌아가 몰래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복순아, 너무 위험해. 오기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못 찾으면 춘길 씨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어. 복수는 담장 아래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구부려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복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문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아까 남편을 본 것 같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복수는 하나씩 문을 열어봤습니다. 세 번째 방을 열었을 때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한 거예요. 춘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여러 개의 관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춘길 씨, 춘길 씨. 복수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춘길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복순을 봤어요. 복순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춘길 씨, 괜찮아요? 다치신 곳은 없어요? 춘길은 복순의 손을 잡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복순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춘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 씨, 저는 이미 늦었어요. 실험 때문에 몸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복수는 당황했지만 남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춘길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나가요. 복수는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길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연구소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수는 남편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이런 끔찍한 일을 멈춰주세요. 바로 그때 기자와 카메라맨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어요. 기자의 카메라가 돌아가자 연구소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거든요. 복수는 남편을 꼭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춘길은 복순의 품에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복순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 모르게 이런 일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치료 목적이었어요. 복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길 씨,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기자가 연구소 관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실험을 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속이고 데려와도 되는 건가요? 연구소 관계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부 승인을 받은 정당한 의학 연구입니다. 참여자들도 모두 동의서를 작성했고요.
복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의서요? 제 남편이 언제 저한테 말했나요? 10년 동안 저 몰래 이런 일을 했으면서 그때 춘길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 씨, 제가 직접 말할게요. 춘길은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중풍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연구소에서 제안을 했죠. 실험에 참여하면 치료도 해주고 돈도 준다고 했어요. 복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치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더 위험한 약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돈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춘길은 복순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복순 씨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복순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비록 속상했지만 남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기자는 계속해서 취재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방들도 촬영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발견했어요. 모두 복순의 남편처럼 위험한 실험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즉시 조사에 나섰어요. 연구소는 그날로 폐쇄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복순과 춘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춘길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윤옥이가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아, 뉴스 봤어. 정말 대단했어. 오기야, 우리가 해낸 거야. 이제 다른 노인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복순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춘길이 받았던 실험 참여 수당이 모두 복순 명의의 통장에 적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춘길이 몰래 복순을 위해 저축해둔 것이었습니다. 춘길 씨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복순은 남편의 진심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춘길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후유증으로 예전보다 더 몸이 불편해졌어요. 복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남편이 저축해둔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순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춘길 씨, 우리 이제 비밀 없이 살아요. 서로에게 솔직하게요. 네, 약속해요. 복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실종노인 진실추적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복순이 대표가 되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1년 후 복순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춘길도 몸이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복순을 도왔어요. 어느 아침 라디오에서 춘길이 좋아하던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순은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춘길 씨, 이 노래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그럼요. 그때 복순 씨가 너무 예뻤는데 지금도 예쁘지만요. 복순은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오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춘길 씨,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저도요, 복순 씨. 우리 함께 있으니까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 복순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춘길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기대했어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있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